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초반에 이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다가 장후 후에 좀 반등을 하면서 둘 다 이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매수를 좀 했고요. 어제는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뭐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고요. 지금 장 분위기 자체가 전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아직까지도 좀 바로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환율이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좀 극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율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이제 환율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세에 진입했다라면 이 60일선 자체도 좀 아래로 돌파를 하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보면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조금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V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했고요. 어제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면서 21선과 60일선의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좀 조정이 계속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랫동안 그 지지를 했던 저항을 받았거나 지지를 했던 그 라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선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이대로 분위기를 계속 탄다면 다시 한번 V자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놓치는 그런 수익보다도 이제 내가 얻는 그런 손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뭐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뭔가 북한 뭐 대북 이슈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보면 계속 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포지션 변동을 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고요. 완벽하게 뭐 V자로 반등해가지고 이미 이 저점을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는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었지라는 그런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종목 강세에 의해서 좀 올라온 경향도 있고요. 좀 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을 때 골고루 오르기보단 좀 특정 종목 위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셔도 뭐 외국인 기관이 뭐 딱히 많이 매수하는 세력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 환율 이어서 환율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이제 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지수 선물은 뭐 오늘 뭐 유럽 증시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올라가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이 여세를 모아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뭐 1.3%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좀 이상하죠? 네, 좀 보기 힘든 모양이 떴고요. 정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정지가 되었고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증자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요즘 바이오 종목 중에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갑자기 갑작스러운 소식과 함께 이렇게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분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분위기 좋게 호재 소스 막 터트리면서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현제약이라든지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같이 내려서 뭐 이 정도 하락까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주 mRNA 관련주 종목들은 이미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더나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타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저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뉴스 소식, 뭐 그런 소식들이 돌았던 것 같고요. 회사가 아무래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잉여 자금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유상증자 그 내용을 좀 보셨나요?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참 당황스러운 소식인데요. 일단은 유상증자 신주는 글자가 이제 좀 확대해서 576만 주로 상환 이렇게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은 1,000원이고요. 그래서 570만 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자금 조달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시설 자금이 908억이 들어가고요. 운영 자금이 461억, 기타 자금 뭐 32억 정도를 해가지고 총 유상증자가 한 1,300억 정도, 1,380억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0억 정도면 아주 큰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요. 이 시설 자금에 대해서 어떤 공장을 짓는 것인지 아직도 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1분기 아니죠. 이 VGXI가 지금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mRNA 플라스미드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바이오 공장을 미국 내에서 지금 지금 짓고 있는데 1차는 이미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고 2차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 내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원래 그 2차 공장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908억이 그 2차 증설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뭐 거기서도 이제 좀 하고 908억 여기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그래서 잉여 자금이 이제 몇백억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로는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유상증자 소식이 이렇게 또 많다면 많은 유상증자가 나왔고요. 예정 발행가액은 24,000원 정도고요. 일단은 네, 청약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9월 23일이라고 해서 9월 23일까지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이런 기준일 같은 경우는 2거래일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말 포함해서는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이 되고요. 그래서 9월 23일이 이제 수요일이라면 22일, 21일 해가지고 21일 월요일에 기준일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좀 하시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0.127이죠. 그래서 거의 13%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율 자체가 막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비중은 별로 안 높지만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합니다.
지금 이미 급락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상태에서 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약이 진행되고 11월 1, 2일에 이제 청약을 진행하고 납입을 9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이고요. 네. 19일 이후에 좀 신주 상장에 대한 그 물량을 해소를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나 진현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좀 그 VGXI의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또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런 그림이 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유상증자 이외에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무상증자는 이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배정 주식수는 0.5고요. 네, 그래서 거의 50%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 수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지금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간에는 추가적인 더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좋은 소스를 좀 내보내면서 유상증자 가격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주가를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지금 여기는 9월 23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아까 정정이 나와서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되었고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11월 11일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이 상장이 대규모로 되죠. 그래서 그 상장 물량에 대해서 좀 소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쯤에나 내년 초에나 좀 진흥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상증자라는 소식은 사실 주가에는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전에도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받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흐름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다가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되고 좀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좀 요런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도 하락을 한다면 이제 121선 정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뒤에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오늘은 뭐 외국인이 좀 32만 주 매수를 했지만 내일 다시 한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3,000원 올라서 96만 2천원. 오늘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21선 회복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이제 좋은 소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잘 유지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더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이 한 가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매일매일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은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때 저점을 크게 깨버리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69,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추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를 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지지라인을 오랫동안 받치던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5,000원 내려서 30만 8,500원이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MSCI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선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MSCI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면서 이렇게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경고 종목이 끝났을 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그 삼상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충분히 지금 가치를 받을 만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뭐 기간 많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전에는 기관 외국인이 이게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관이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5,300원 하락해서 11만 8,600원. 일단 자리 잘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을 시키네요. 그래서 61선 살짝 깨고 21선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라인에서 받치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21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패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패턴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직스고요. 41,350원이죠. 1,100원 올랐고요. 21선 근처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 큰 바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21선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다시 해줄지 크게 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20주선 확실하게 디디면서 크게 한번 올라가 줄지. 지금은 주봉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수렴 패턴을 끝내고 크게 올라가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엊그제는 좀 팔았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보유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유바이오직스도 여기서 양봉이 좀 길게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이오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